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부엌 한편에 자리한 친숙한 생강 한 톨이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법만 안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100세 이상 건강하고 총명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비밀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웃으실 것을 압니다. 생강 한 조각으로 100살 넘게 산다고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오 하지만 잠시만 고개를 젓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비법도 아니고 근거 없는 뜬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직접 확인한 지식이자 한국 최고의 명의들이 수백 년 전부터 적용해온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동의보감이라는 위대한 의학서를 남긴 허준 선생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조선시대 내내 존경받았던 침술의 대가 허임은 어떻습니까? 두 분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유명한 처방에는 늘 생강이 핵심적인 약재로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약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저항력을 높이며 염증을 막고 속을 편안하게 하며 감기를 완화하고 가래를 삭이며 관절 통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밤마다 저리던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옛사람들이 생강을 가난한 자의 인삼이라 부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삼은 비싸고 구하기 어렵지만 생강은 저렴하고 키우기 쉬우며 거의 모든 가정에 있고 그 효과는 인삼에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강의 이 놀라운 효능을 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알약, 콜라겐, 영양제 수입차를 사기 위해 몰려갑니다. 매달 수십만 원을 건강기능식품에 쏟아부으면서도 부엌 한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는 생강 한 톨은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생강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시간에 마시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담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건강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여러분께서 생강을 어떻게 사용해야 그 효과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마셔야 생강이 속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고 혈당을 낮추며 뇌졸중을 예방하고 매일 밤 숙면을 취하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명약이 바로 우리 집 부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려한 영양제에 헛돈을 쓰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 내내 저는 섬유질이 적고 정유 성분이 풍부한 좋은 생강 고르는 법, 곰팡이가 피지 않고 약성을 잃지 않도록 껍질을 벗기고 보관하는 올바른 방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특히 백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강 시럽을 만드는 두 가지 비법과 함께 고혈압, 당뇨부터 불면증에 이르기까지 각 건강 문제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음용 시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생강을 꾸준히 사용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흔한 실수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몇 분이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수십 년 더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좋은 생강을 고르는 법과 더 중요하게는 생강이 가진 귀한 약성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껍질을 벗기고 썰고 보관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깎고 대충 자르고 깨끗하지 않고 건조하지 않으면 향과 약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쉽게 생겨간과 신장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올바르고 빠르고 깨끗하며 안전하고 손을 베이지 않는 생강 손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생강을 들고 껍질을 벗기려다 몇 분 만에 포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딱딱하고 울퉁불퉁하고 틈새마다 흙이 끼어 있기 때문이죠. 칼은 미끄러지고 손은 아픕니다. 어떨 땐 생강 반쪽도 못 깎았는데 손톱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 기분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니이신 박순자 님께서도 생강은 좋은데 깎을 때마다 겁이 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에 힘이 없는 70대 어르신도 칼없이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생강 고르기와 손질의 비법. 1점 좋은 생강 고르는 법. 생강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껍질색이 짙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지만 손으로 쥐었을 때 무르거나 쭈글쭈글하지 않고 단단한 해생강보다는 묵은 생강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묵은 생강은 진저롤 함량이 가장 높은데 이 성분은 2022년 한국생명과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항염 소화 촉진 및 면역력 강화 효과가 확인된 바로 그 성분입니다. 푸른 싹이 난 생강은 피해야 합니다. 이때는 영양분이 싹으로 빠져나가 먹으면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점. 생강 씻는 기술. 좋은 생강을 고른 후에는 흙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생강을 씻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물로 대충 헹구지 마십시오. 저는 보통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생강을 넣고 붉은 소금이나 베이킹 소다를 약간 넣어 10분 정도 담가 둡니다. 그 후 낡은 칫솔을 이용해 생강의 홈을 따라 문질러 줍니다. 흙이 훨씬 쉽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방법은 깊숙이 박힌 흙과 작은 틈새의 세균까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점. 칼 없이 껍질 벗기기. 손 씻고 안전하게. 이제 껍질 벗기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꺼려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칼 없이 손이 미끄러질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텃밭을 가꿀 때 사용하시는 면장갑 한 켤레를 준비하십시오. 양손에 장갑을 끼십시오. 그리고 생강을 손에 쥐고 마치 비누로 손을 씻는 것처럼 양손으로 비벼주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얇은 겉껍질이 저절로 벗겨지면서 상처 없이 깨끗하고 노란 속살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경상도 지역의 전통 요리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생강의 정유 성분을 보존하고 칼이나 필러를 사용할 때처럼 생강이 검게 변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작은 틈새나 너무 울퉁불퉁한 부분은 작은 칼이나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이용해 남은 껍질을 가볍게 긁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깊게 긁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영양소는 껍질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4점. 건조 및 보관법. 껍질을 다 벗긴 후 바로 병에 담지 마십시오. 생강은 아직 축축한 상태이며 이 습기는 생강에 곰팡이가 피고 발효되며 향을 잃게 만드는 조용한 적입니다. 저는 보통 깨끗한 행주 위에 생강을 펼쳐놓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2~3시간 정도 말립니다. 직사광선 아래에서 말리지 마십시오. 강한 햇볕은 정유 성분을 날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강이 보송보송하게 마르면 살균 처리된 깨끗한 유리병에 담고 뚜껑을 꼭 닫습니다. 식품용 제습제가 있다면 함께 넣어 주면 좋습니다. 없다면 볶은 소금이나 사용한 티백을 넣어 자연적으로 습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생강병은 냉장고에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이 방법으로 생강을 1~2개월간 처음처럼 향기롭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왜 이렇게 번거로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한 번만 해보면 다음부터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하고 빠를 뿐만 아니라 생강 본연의 향을 그대로 지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도 낭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이 생강 껍질 벗기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단 10분 만에 예전에 귀찮다고 생각했던 생강 손질이 순식간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라 확신합니다. 깨끗하게 껍질을 벗기고 잘 말려 꼼꼼하게 준비한 생강.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요리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한 단계씩 안내해 드릴 겁니다.
건강을 위한 무설탕 생강 시럽 2가지. 비법 건강에 좋고 타기 쉽고 마시기 편하며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안전한 무설탕 생강 시럽 2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럽을 3개월간 꾸준히 사용한 분들 대부분이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며 기침이 줄고 관절 통증이 완화되며 잠을 더 잘 자게 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싼 재료 없이 여러분의 주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시피 1. 생강 레몬 꿀 시럽. 면역력 강화, 염증 완화, 피부 미용, 환절기에 목이 칼칼하거나 감기 후에 마른 기침이 오래 간다면 이 시럽을 매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준비. 먼저 껍질을 깨끗이 벗긴 생강 약 300g를 준비합니다. 생강을 빠르게 껍질 벗기는 방법은 이전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아직 잘 모르신다면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껍질 벗긴 생강은 얇게 썰어 믹서나 절구에 넣어 즙과 정류 성분이 나오도록 곱게 갑니다. 이 생강이 레시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레몬 준비. 다음으로 노란 레몬 3개가 필요합니다. 껍질이 얇고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를 푼 따뜻한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을 부어 껍질을 가볍게 살균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유의하십시오. 레몬씨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레몬씨를 함께 갈면 시럽이 써지고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섞기. 생강과 레몬 준비가 끝나면 둘 다 믹서에 넣고 곱게 갑니다. 거르지 마십시오. 레몬 껍질에는 면역력과 심혈관 건강에 좋은 정류 성분이 풍부하므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 첨가. 이제 중요한 단계입니다. 꿀을 넣습니다. 단 것은 설탕이라고 생각해 꿀을 기피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꿀에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습니다. 하지만 천연 꿀을 적정량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생강 300g, 레몬 3개에 꿀 500g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 비율은 마시기 좋을 만큼 달콤하면서도 약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합니다. 주위에 뜨거운 혼합물에 꿀을 넣지 마십시오. 높은 열은 꿀 속의 귀한 효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국화꿀이나 용안꿀처럼 순하고 부드러운 종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능. 레몬은 비타민C의 흡수를 돕고 혈압을 낮추며 혈중 지방 감소를 지원합니다. 꿀은 목을 진정시키고 기침을 완화하며 항염 작용을 합니다. 생강은 아시다시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하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 조합은 추운 계절 환절기 또는 몸이 피곤하고 쑤시기 시작할 때 특히 좋습니다. 레시피 2. 생강 양파 올리고당 시럽. 당뇨 환자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을 위해 이것은 설탕이나 꿀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입니다. 양파를 생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양파는 당뇨 환자에게 황금 같은 식품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양파는 혈당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양파에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이 함유되어 있어 조기 노화와 여러 만성질환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대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파 준비. 양파 300g를 준비해 껍질을 벗기고 작게 썰어 곱게 갑니다. 섞기. 이 양파를 위 레시피처럼 곱게 간 생강 300g와 섞습니다. 올리고당 첨가. 그런 다음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인 올리고당 600g를 추가합니다. 올리고당은 혈당을 높이지 않아 당뇨 환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올리고당은 또한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 유익균의 모기가 되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영양소 흡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능. 생강, 양파, 올리고당을 결합하면 은은한 단맛과 독특한 향이 나는 시럽이 완성됩니다. 이 시럽은 노인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 또는 호흡기 감염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보관 2가지 시럽 모두 완성되면 끓는 물로 소독한 깨끗한 유리병에 담습니다. 식힌 후 뚜껑을 꼭 닫아 냉장 보관합니다. 시럽은 올바르게 보관하면 4주에서 6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시기 전에 가볍게 흔들어 섞은 후 따뜻한 물에 타서 이른 아침이나 식후에 마십니다. 유통기한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병 라벨에 만든 날짜를 적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병이 나서야 약을 찾기보다 더 똑똑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2가지 레시피는 생강차를 더 맛있고 마시기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매일 속부터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럽을 만드는 데는 아침 한나절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병치레가 없는 겨울 더 튼튼한 면역 체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강차 제대로 마시는 법, 시간, 체질, 비율. 하지만 여러분, 시럽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마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생강 시럽을 만듭니다. 재료는 좋은 것을 고르고 만드는 시간도 단계별로 꼼꼼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몇 주간 마시고 나서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왜 나는 아무 효과가 없지? 이유는 생강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전통의학이나 현대의학에서나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맞는 시간, 맞는 사람, 맞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효과를 발휘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생강 시럽을 올바르게 마시는 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1점 황금, 비율 진하게보다 묽게. 먼저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진하게 타지 말고 묽게 타십시오. 많은 분들이 생강은 진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한 번에 강하게 마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강은 성질이 뜨거운 약재입니다. 너무 진하게 타서 마시면, 특히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의 경우 쉽게 상열감, 불면증, 간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율은 생강 시럽 1큰술, 약 15ml에 뜨거운 물 200-250ml를 섞는 것입니다. 물의 온도물은 약 70도씨에서 80도씨 사이입니다. 왜 방금 그린 100도씨의 물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생강 속의 귀한 정유 성분과 천연 효소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시면 속은 따뜻해지겠지만 약효는 많이 감소합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시럽 속의 유효 성분을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손으로 온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을 댔을 때 태지 않을 정도의 따뜻한 물이 적당합니다. 첨가물, 만약 레몬꿀 레시피를 사용하신다면 신선한 레몬 한 조각을 추가해 상큼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 올리고당 레시피를 드신다면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자체의 향과 맛이 독특해서 다른 것을 섞으면 맛이 섞여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점. 마시는 시간, 목적에 따라 조절. 그렇다면 생강차는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목적에 따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면역력 활성화, 소화 개선,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소화를 개선하며 몸을 속부터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아침 식사 20-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궤양 병력이 있는 분은 공복에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삶은 고구마 몇 조각이나 빵 한 조각 같은 가벼운 음식을 먼저 드신 후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소화 촉진, 식후 특히 명절처럼 기름지고 튀긴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생강차는 소화를 돕고 더부룩함을 줄이며 혈액 내 나쁜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후 20분 뒤에 작은 잔으로 한 잔만 마셔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녁 숙면 및 통증 완화. 저녁에는
손발이 차고 잠을 설치거나 관절 통증으로 밤중에 자주 깨는 분이라면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생강차는 혈관을 확장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하여 몸을 서서히 따뜻하게 만들어 잠들기 쉽고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불면증이나 몸에 열이 많은 병력이 있는 분이라면 생강 시럽의 양을 줄이거나 더 이른 시간에 마시고 잠들기 직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별 주의 사항.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같은 레시피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양파와 올리고당이 들어간 레시피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설탕이 없고 양파 속 천연 활성 성분 덕분에 가벼운 혈압 강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고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좋은 당이므로 혈당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위가 예민한 분, 위가 예민하거나 위염이 있는 분은 공복에 생강차를 피해야 합니다.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타는 듯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식사 후에 마시면 몸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임신 초기 3개월 동안 입덧을 줄이기 위해 소량의 생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진한 시럽이나 고용량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임산부가 같지 않아서 생강이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많이 마시고 그만두는 것보다 적게라도 꾸준히 마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자신의 체질과 몸 상태에 맞게 한 잔씩 꾸준히 마시는 걸음만으로도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속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2주일 후에는 잠을 더 잘 자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덜 피곤하고 피부가 밝아지며 정신이 더 맑아집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습관을 매일 꾸준히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부엌에 생강 시럽 한 병이 있다면 그것을 단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두지 마십시오. 올바르게 사용하여 생강이 진정으로 부엌의 귀한 약재이자 건강한 노년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생강의 놀라운 효능과 흔한 오해. 여러분은 이미 생강차를 효과적으로 마시는 법, 하루 중 언제 마셔야 하는지, 어떤 재료와 결합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째서 이 작은 생강 한 조각이 그렇게 많은 큰 효능을 가질 수 있을까? 수백 년 전부터 생강이 고대의학 서적과 유명한 명의들의 처방전에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과학 또한 생강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실제로 자연이 준 약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의료계에 종사하며 수많은 종류의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면역력 강화제를 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생강처럼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수백만 원을 들여 종합 비타민, 항산화제를 사고 심지어 해외에서 수입까지 합니다. 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비싼 제품들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재료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발간하고 응용의학저널에 공식적으로 게재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걸과 같은 천연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장내 유해균을 죽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연스럽게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서양 약물처럼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화 기능 개선. 만약 여러분이 자주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소화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느려져 식후의 불편함이나 무거운 느낌을 쉽게 유발합니다. 매일 생강차를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액 분비를 도와 위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함으로써
식후 속쓰림 더부룩한 메스꺼움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관절 및 통증 완화 또한 특히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관절이 아프고 손발이 뻣뻣하며 움직이기 힘들다면 생강은 귀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하고 관절을 따뜻하게 하며 사지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저림 통증 움직임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 증진 그 외에도 생강이 자연스럽게 혈액을 묽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나빠져 혈전 형성 뇌졸중, 뇌출혈의 위험이 높아지는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꾸준한 걷기, 가벼운 식단과 함께 생강차를 규칙적으로 마시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 생으로 먹을까 말려서 먹을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생강을 신선한 것으로 써야 할까요? 아니면 말린 것으로 써야 할까요? 신선한 생강은 효소 종류 그리고 원래의 활성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차를 끓이거나 시럽을 만들거나 꿀과 함께 생으로 먹기에 적합하며 특히 여름철이나 소화를 개선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건생강 반면 햇볕이나 건조기로 말린 건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더 강하여 손발이 찬 사람, 저녁에 쉽게 감기에 걸리는 사람 또는 생리통이 있는 여성에게 적합합니다. 요컨대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효능이 있으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고 올바른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강 사용 시 피해야 할 3가지 흔한 실수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생강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생강을 잘못 마시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는 이로움보다 해로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백설탕에 절여 마시기에 어떤 사람은 생강을 백설탕에 재워 오래 둘수록 진해지게 한 다음 매일 아침 보약 시럽처럼 마십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백설탕이 혈액에 흡수되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중 지방을 늘리며 고혈압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나 비만 증상이 이미 있는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마시기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생강차를 마십니다. 하지만 생강은 성질이 뜨거워 과다 복용하면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특히 체질이 뜨겁고 쉽게 화를 내며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잦은 사람에게는 상열감, 불면증, 심계항진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생강은 약입니다. 약이라면 물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마실 수 없습니다. 고열일 때 마시기, 또 어떤 사람은 고열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차를 마시면 땀이 나서 열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이 이미 너무 뜨거울 때 생강을 마시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온이 더 올라가 탈수, 기력 소진, 심지어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생강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 사용하기 쉽습니다. 생강은 음식의 향을 더하는 양념이 아니라 매일의 건강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약재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꾸준히 적정량을 올바른 시기에 사용하기만 한다면 매일매일이 더 건강하고 통증이 적으며 속이 편하고 잠을 더 잘 자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서양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친한 친구나 가족 또는 이웃 어르신은 여전히 매일 기침이나 관절 통증,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조언 하나가 그들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좋은 것들이 약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부엌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차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2가지 실제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 이론부터 효능까지 실제로 적용하고 변화를 체감한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2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매일 마시는 차 한 잔을 바꾼 것만으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건강을 개선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1. 당뇨와 불면증을 이겨낸 최영호님 62, 세대구 거주. 첫 번째 이야기는 대구에 사시는 62세 최영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강사로 초청된 당뇨 환자를 위한 영양 세미나에서 최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최 선생님께서 일어나셔서 강당 전체를 조용하게 만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당뇨약을 4년째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여전히 오르락내리락하고 몸은 피곤하며 잠도 잘 못 잡니다. 제가 꾸준히 약을 먹는 것 외에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때 그분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막막함이 아닌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방금 전 부분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양파 생강차 레시피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혈압과 혈당 그리고 소화에 이로운 레시피였죠. 처음에는 그분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식후에 작은 잔으로 한 잔씩 마셔본 후 피로가 덜하고 소변을 규칙적으로 보며 손발의 부기가 빠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3주 후에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습니다. 2달 후 그분은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이 이전보다 거의 15% 더 안정되었고 아침 혈압도 예전처럼 불규칙하게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생강차 덕분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차 한 잔과 같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차이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 선생님께서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운명을 감내해야 하는 환자로 보지 않고 주도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만성 기침을 해결한 강미숙님 56세 전주 거주. 두 번째 이야기는 전주에 사시는 은퇴한 교사인 56세 강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날씨에 극도로 민감한 분이셨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면 목이 따끔거리고 마른 기침이 발작적으로 나며 감기에 아주 쉽게 걸리셨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기침약 먹고 코에 스프레이 뿌리고 목캔디를 먹어요. 하지만 한 번도 완전히 나은 적이 없어요. 이번 감기가 끝나면 다음 감기가 또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생강차는 드셔보셨나요? 그녀는 시도해봤지만 쓰고 속이 쓰려서 중간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목을 진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마시기에도 훨씬 편한 꿀을 약간 섞은 레몬 생강차 레시피를 다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10일 만에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매일 아침 마셨더니 목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특히 올해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날씨가 계속 바뀌는데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사실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2020년 한국영양학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강과 레몬은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점차 감소하는 중년층에게 특히 효과적인 자연 면역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식품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저는 제 레시피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께서 우리가 흔히 생선조림이나 국에 사용하는 생강이 제대로만 사용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시길 바랄 뿐입니다. 최 선생님과 강 선생님 모두 수입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비싼 건강 기능식품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간단하고 자연스러우며 꾸준한 방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여러분께 반드시 생강차를 마셔야 한다고 설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이에 있든 건강 상태가 어떻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단지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마시는 생강차 한 잔이 일주일 만에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겨울 내내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생강차 그 이상의 건강 50세 이후의 생활습관 조정 만약 여러분이 나도 한번 시도해 볼까라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는 단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꾸준히 시도하세요. 어쩌면 최 선생님과 강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훨씬 가볍고 주도적이며 살 가치가 있는 새로운 건강의 단계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보시다시피 최 선생님이나 강 선생님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생강차만 마신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 전체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것을 압니다. 특히 수십 년간 고정된 생활 리듬에 익숙해져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건강이 특정 식품 하나, 약 한 알 또는 특별한 운동 하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습관 사소해 보이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유지될 때 우리의 신체 상태와 정신 그리고 수명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들 속에 있습니다. 생강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전체적인 건강이라는 그림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50세 이후에 건강하고 오래 살며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식단뿐만 아니라 수면, 운동, 호흡법, 사고방식 그리고 매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조절해야 합니다. 1점 운동 쉬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평생 일했으니 이제 쉴 때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쉰다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특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자리에 앉아있으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해 다리에 혈액이 고이고 이는 부종심지어 혈관 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는 사람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및 고혈압 발병 위험이 최대 40% 낮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30분간 천천히 걷기만 해도 심장이 더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정신도 상쾌해집니다. 2점 수면 치유의 시간 두 번째 요소는 수면입니다. 밤중에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몇 시간 자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하시나요? 중년의 수면 장애는 흔한 일이지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에야말로 몸이 자가 치유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독소를 제거하고 내장기관은 휴식을 취하며 암 예방 및 면역 조절 효과가 있는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잘 잊어버리며 잔병 치레를 하기 쉽습니다. 잠들기 어렵다면 일찍 불을 끄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이나 TV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마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관을 안정시키며 신경을 이완시켜 깊은 잠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3점 식습관 느리고 가볍게 세 번째로 식습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녁에 많이 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밤새 소화기관을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 많이 먹는 것은 소화불량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간, 췌장, 심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세 끼를 많이 먹기보다는 네 끼로 나눠서 몇 끼니 소화하기 쉬운 양으로 정제당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천천히 오래 씹으십시오. 입안에서 침에 포함된 음식 분해 효소 덕분에 소화 과정이 이미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소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기 쉬워 위가 가득 찬 상태에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아침이나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점 마음 건강 기분의 조절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과되기 쉬운 요소인 기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든다고 말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걱정하거나 화를 내거나 슬퍼하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장을 수축시키며 면역력을 떨어뜨려 위통, 소화 불량, 혈압 상승을 유발하고 심지어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아침 10분간 깊게 숨을 쉬거나 가벼운 책 몇 페이지를 읽거나 배우자나 이웃과 즐겁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바탕 웃음은 때로 보약한 첩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식물을 키우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아주 천천히 차 한 잔을 우려내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100% 바뀌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단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5분 걷기, 매일 밤 잠들기 전 생강차 마시기, 또는 일주일에 하루 TV를 일찍 끄고 책 읽기 같은 아주 작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을 유지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맛있게 먹고 더 깊이 잠들고 정신이 더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지긋지긋한 피로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건강은 결코 처방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 제가 올리는 영상마다 수백 개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질문이란 없다. 한 사람이 질문할 때 같은 것을 궁금해하면서도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100명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도 생강차를 마셔도 되나요? 네, 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생강은 아이들의 속을 따뜻하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며 가벼운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특히 7세 미만 아이들의 소화 기계는 아직 약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마시게 하려면 아주 소량, 즉 시럽 1~3티스푼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주고 자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열이 나거나 몸에 열이 많거나 설사를 하는 아이에게는 절대로 생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자연식품이라 할지라도 어떤 보충식품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소아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심혈관 약을 복용 중인데 생강차를 마셔도 되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데 이는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점이자 동시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혈액응고제, 혈압 강화제 또는 심박수 조절제를 복용 중이라면 생강차를 마실 수는 있지만 올리고당을 넣은 양파 생강 레시피처럼 더 순한 것을 선택하고 아주 묽게 타서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한 생강을 사용하거나 공복에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강이 천연약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강 시럽에 대추, 계피, 감초를 추가해도 되나요? 저는 이 질문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단지 따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추는 혈액을 보충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해줍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특히 손발이 찬 사람에게 좋습니다. 감초는 목을 진정시키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 시럽 레시피에 이들 재료 중 한두 가지를 추가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계피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심박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감초를 제한하십시오. 장기간 사용 시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많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보다 적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시럽을 종합보약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간단하고 만들기 쉽고 마시기 편하며 유지하기 쉽게 만드십시오. 생강을 매일 마시면 몸에 열이 오르나요? 저는 생강을 마시면 구내염이 생기고 뾰루지가 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강은 성질이 따뜻한 식품이며 많이 사용하면 뜨겁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체질이 원래 열이 많아 자주 입이 마르고 변비가 있으며 발진이 잘 생긴다면 생강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의 조언은 여러분 자신의 몸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생강 시럽을 며칠 마신 후 입이 마르고 몸에 열이 나는 것을 느낀다라면 양을 줄이거나 격일로 마십시오. 신선한 레몬 한 조각을 추가하거나 물을 더 많이 넣어 중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은 다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그러니 생강차를 만병통치약처럼이 아니라 동반자처럼 사용하십시오. 올바르게 충분히 마시고 매일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작하는 작은 다짐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는 여러분께서 생강을 고르는 법부터 만들고 올바르게 마시는 법, 그리고 생강이 왜 좋은지에 대한 이해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파악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도 내가 과연 시작해야 할까라고 망설이고 계신다면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꾸준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란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맛있게 먹고 편안히 잠들며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비싼 보약에서 오지 않습니다. 운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꾸준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간단한 일들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아침에 생강차 한 잔 물을 따를 때 조심스럽게 숙이는, 고개 마신 후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일뿐,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야말로 훗날의 굳건한 건강을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바로 집에서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온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작지만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을 가진 재료인 생강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굳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어쩌면 매일 아침 혈압약을 먹느라 지친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을 조용히 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과 함께 아침차를 마시곤 하는 이웃이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최근 감기로 병원에 다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처럼 간단하고 만들기 쉬우며 안전한 레시피가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링크 하나, 대화 중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가 약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더 효과적이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는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아래 댓글 창에 작은 다짐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겠습니다. 또는 설탕이 든 차 대신 무설탕 생강차로 바꾸겠습니다와 같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제가 알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매일 더 건강하고 더 주도적인 삶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현실적이고 중년의 생활 방식에 적합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실 때마다 그것은 저를 응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깨어있는 삶을 선택한다. 나는 주도적으로 나 자신을 돌본다. 나는 내 노년의 길을 질병이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가볍고 더 건강하며 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병상위가 아니라 처방전들 사이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말입니다. 생강 벗기는 법부터 만드는 법, 그리고 생강차 한 잔으로 건강을 바꾼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오늘 영상의 모든 부분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질병을 피할 뿐만 아니라 노년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진정으로 즐길 수 있도록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적용하기 쉬운 비결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정보는 교육적이며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이거나 장기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생강을 포함한 어떤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건강하고 즐겁게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